더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팔 것인가 보다 고객이 왜 사려고 하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그 유명한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Sell me this pen. 보통은 펜의 기능이나 장점을 설명하려고 애쓰시겠죠. 하지만 판매 고수는 엉뚱하게도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냅킨에 내 이름 좀 써줄래? 나 지금 펜이 없는데? 그 순간 펜은 필요한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펜의 좋은 점을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 스스로 펜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결국 판매란 제품의 스펙이나 가격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이 물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도록 욕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이 바로 수요와 공급이죠. 다시 말해 펜 자체를 팔지 말고 펜이 꼭 필요한 순간을 팔아라. 이것이 진정한 판매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또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천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트리스탄 테이트가 고급 시가를 판매하는 장면인데요. 고객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Sell me a cigar. You're putting me on the spot to sell you this cigar. Yep. Okay, what's your experience with cigars? Do you like cigars? Sometimes they can get to my throat a bit. That's because you've been buying the lower quality cigars. What's your typical budget when you purchase each stick? I think the most I've spent on a cigar is probably about £200. See, well, that's your problem right there because this cigar actually costs $350 per cigar, and the way that the tobacco is aged before they roll it is the key. The smoothness of the cigar comes not when you make it, not when you roll it, not when you put the label on it, but it's the process after picking the tobacco, drying it, flavoring it, spicing it, and aging it.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시가의 브랜드나 맛, 향을 먼저 설명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트리스탄은 전혀 다른 접근을 택합니다. 그는 고객에게 곧바로 시가를 자랑하기보다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시가를 찾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시가 좋아해? 얼마나 피워봤어? 고객이 좋아하지만 피면 목이 아파 라고 이렇게 대답하자 트리스탄은 곧바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건 싸구려 시가를 피워서 그래. 좋은 시가는 재배와 숙성 과정부터 달라. 매일 싸구려 시가를 피우기보다 때때로 프리미엄 시가를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즐기는 게 어때? 그리고 나서 고객이 잠시 고민하자 트리스탄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안 사도 돼. 이미 그 시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으니까. 결국 고객들은 프리미엄 시가를 사기로 결심합니다. 매력적인 특징을 잔뜩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고객은 스스로 이거 나도 꼭 가져야겠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고수들은 물건 설명이 아니라 고객에게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법을 압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팔지 말고 사게 하라. 판매는 결국 고객이 스스로 이걸 꼭 가져야겠다고 느끼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고객이 가진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희소성과 긴장감을 활용해 고객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구조만 만들면 판매하지 않아도 고객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들은 영화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 욕구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세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우리 제품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원두 디카페인 커피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텝 1. 고객의 진짜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공감하라. 먼저 고객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카페인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는 직장인, 건강 문제로 카페인을 줄이려는 사람, 임신 모유 수유 중이라 카페인을 피해야 하는 엄마들. 이처럼 사실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카페인의 부담이라는 공통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꼭 짚어주고 고객보다 더 잘 표현해주는 것이 핵심이죠. 카페인 걱정 때문에 좋아하는 커피를 자유롭게 못 드시고 있나요? 이렇게 문제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면 고객은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스텝 2. 프리미엄 대안을 제시하여 욕구 격차를 넓혀라. 문제를 선명하게 짚어준 후에는 고객이 이렇게나 좋은 대안이 있었다니 라고 이렇게 느끼도록 프리미엄 옵션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매일 화학 용매로 카페인을 제거한 저가 디카페인만 마시면서 커피 향과 맛은 거의 포기하고 계시나요? 사실 디카페인도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나 이산화탄소 공법 같은 자연 친화적 방식을 쓰면 커피 본연의 풍미를 훨씬 더 살릴 수 있답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은 유해 화학 물질을 쓰지 않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놓치고 있던 가치를 드러내기. 커피의 향, 풍미, 그리고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저가 디카페인의 대비를 극대화하는 방법. 싸구려 디카페인은 맛과 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 찝찝함이 남는다는 식으로 고객이 스스로 기존 선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결국 고객은 기존 디카페인은 낮은 품질과 건강 문제를 동반했는데 이 프리미엄 디카페인은 커피의 본연의 맛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구나라는 확실한 메리트를 느끼게 됩니다. 스텝 3. 희소성을 강조하며 고객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우리가 디카페인 커피를 프리미엄으로 제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손해다 라는 느낌을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희소성과 긴장감을 동시에 주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이 디카페인 커피는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로 카페인을 제거해서 커피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데다 화학물질 없이 훨씬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맛을 냅니다. 하지만 공정이 까다롭고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달 소량만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왜 그렇게 생산량이 적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진 원두 자체도 유기농 재배로 재료 수급이 한정적이고 공정 과정에서 최고 품질이 아닌 건 과감히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존 단골 고객님들은 먼저 예약을 하십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 입고 때까지 두세 달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말을 할 때 강제로 사라고 밀어붙이는 어조가 아니라 저희도 수량을 늘리고 싶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치 누가 사든 저희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좋은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미리 예약이 꽉 차 버리는 거죠 라는 느낌이 들도록 말이죠. 이 전략은 고객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런 상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동시에 놓치면 손해라는 심리가 작동하도록 해줍니다. 더 나아가 미리 알아본 사람들은 빨리 계약을 해서 예약이 끝났구나, 그럼 나도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희소성과 프리미엄 가치를 결합해 내가 직접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고객이 같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같은 디카페인 커피를 팔더라도 고객이 처한 상황은 그리고 고민은 제각각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바쁜 직장인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도 커피를 포기하기 힘들지만 카페인을 섭취하면 잠을 설칠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런 분들에겐 중요한 일정 전에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디카페인,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면 훨씬 와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임산부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아이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니까 늘 먹는 것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카페인 없는 즐거움, 이런 코멘트를 강조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죠. 마지막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중장년층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카페인의 영향보다는 심장 건강이나 숙면 때문에 예민하시죠. 따라서 카페인 걱정 없이 풍부한 맛으로 매일 활기찬 생활을 즐기세요, 이런 메시지가 훨씬 공감대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같은 디카페인과 커피라도 누가 왜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과 고민에 맞게 메시지를 달리하여 고객 입장에서 아 이건 내 얘기네 라고 순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팔려고 하지 마시고 고객의 상황과 니즈를 먼저 파악한 뒤 그에 맞춰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것이 팔지 않고 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삼겹살 판매를 예시로 고객이 스스로 이건 꼭 사야겠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3단계 접근법을 풀어낸 내용입니다. 1. 고객의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라. 먼저 우리가 팔려는 대상이 생삼겹살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고객은 사실 냉동 삼겹살에 대해서 은근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만은 대개 다음과 같은 데서 옵니다. 푸석하고 딱딱한 질감, 어딘가 모를 비린내와 잡내, 오래 냉동된 지방이 산화되어 맛과 향이 떨어짐, 그런데도 싼 게 비지떡이거니 하면서 참여왔을 뿐이죠. 그래서 스텝 1은 이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꺼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냉동 삼겹살 씹을 때마다 이게 고기인가 비린냄새만 나는 뭔가 이상한 덩어리인가 하고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면 이들은 한 번쯤 느꼈던 불편함을 정면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고객은 이렇게 내가 느꼈던 이상한 불편함, 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죠. 두 번째, 프리미엄 해결책을 제시하며 욕구 격차를 크게 만들어라. 이제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면 프리미엄 생삼겹살이 얼마나 다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선도에서 옵니다. 냉동 고기는 해동 과정에서 육즙이 흘러나오고 그 때문에 맛과 풍미가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생삼겹살은 고소한 육즙이 꽉 차 있어서 구웠을 때 부드러운 식감과 진한 풍미가 살아나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 이슈입니다. 오래된 냉동 고기의 지방은 산패가 진행되면서 몸에 좋지도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신선한 생고기는 상대적으로 영양 성분이 온전히 보존되고 포화지방 함량도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맛뿐만 아니라 건강 면에서도 훨씬 우월합니다. 이렇게 냉동 삼겹살과 생삼겹살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고객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먹어왔던 냉동 삼겹살이 훨씬 뒤떨어지는 선택이었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희소성을 강조하고 고객이 직접 결심하게 만들기. 프리미엄 제품을 필수 선택으로 느끼게 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선 언제든 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희소성과 긴장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생삼겹살의 경우 매일 유통되는 양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좋은 등급의 돼지고기만 엄선해서 들어온다면 하루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겠죠. 이 점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면서 원하시면 바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도를 위해 공수해놓은 고기라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일정 수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으시면 오늘은 못 드시고 다음번 입고를 기다리셔야 할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객은 내가 지금 결정 안 하면 늦겠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실 저희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물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귀양 먹는 고기, 제대로 된 맛과 품질을 느끼신 분에게만 제공하고 싶거든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고객은 나라도 빨리 예약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 단계를 거치면 굳이 제발 이거 사세요 라고 애써 설득하지 않아도 고객 스스로 여기서 사야겠다, 안 그러면 또 냉동 삼겹살 먹으면서 후회할 거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고객의 불편함을 제대로 짚어주고 프리미엄 대안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다음 희소성을 통해 지금 이 순간 구매를 결정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팔지 않고 사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삼겹을 판매할 때 어떤 고객이 이 고기를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밥종이나 직장인이라면 야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비링 냉동 고기로 허기를 채우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라고 고민을 건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이 정도로 자신을 대접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 이왕이면 신선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커플이나 친구 모임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또 가족 단위를 타겟을 할 때에도 아이들이나 부모님들께 냉동 고기를 계속 먹이는 게 조금 찜찜하진 않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결국 한 가지 제품이라도 고객의 상황과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혼밥 쪽에겐 나를 위한 보상이 되어주고 커플과 친구 모임에겐 소중한 시간을 살려주는 음식이며 가족들에겐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선택인 거죠. 이처럼 타겟별로 정확히 소구를 해주면 팔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건 내가 딱 원하던 거네 하며 고객이 직접 우리 고기를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팔지 않고 사겠다는 가장 강력한 맞춤형 전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고객의 진짜 문제를 찾아내서 공감해주고, 두 번째, 차별화된 대안으로 더 나은 가치를 제시하고, 세 번째, 희소성을 통해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면 굳이 사달라 애쓰지 않아도 고객이 스스로 투자 가치를 느끼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고객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지지 말고 고객이 가진 각기 다른 문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당신이 더 이상 팔려고 애쓰지 않아도 고객 스스로가 당신의 제품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팔려고 노력하지 말고 고객이 자발적으로 사게 만드는 시스템을 꼭 만드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